이스라엘, 중국과 틀어지고 대만과는 심쿵, 쿵.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참, 근데 이 본능적으로 나와요. 이 개그 본능이. 개그맨도 아니면서. 요즘 이스라엘하고 중국하고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이스라엘하고 중국. 이렇게 된 배경이 뭡니까? 그러니까 뭐 쭉 이제 노정되어 왔는데 갈등이. 근데 지난 이제 15일 날 넥타니야후 총리가 얘기했죠. 이스라엘 봉쇄를 주도한 것이 딱 두 국가를 지정했어요. 카타르하고 중국이라고 딱 지정했어요. 카타르는 뭐 지난주에도 다뤘지만 이제 돈을 대는 거고, 이 모든 거를 배후 조종하는 게 중국이라고 딱 지정해서 이제 어떻게 중국은 반이스라엘 인지전쟁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사이는 이제 안 좋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먼저 10월 7일 사태에 배후가 복습을 하다면은 이란과 AQ 2.0 이슬람 극단 세력이 합세해서 만든 겁니다. 이것까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란이 제거됐는데 이들을 배후에서 지원한 게 바로 중국이에요. 기술 지원, 전술 지원, 뭐 여러 가지를 다 지원한 게 중국입니다. 근데 10월 7일 학살 이후에 이제 이란까지도 이제 다 정리가 됐죠. 시아파 그 초승달 벨트 다 부셔버렸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는 주적이 누가 나오냐? 중국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절대 잊지 않는 거죠. 너무 많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야 이제 이란이 제거가 되니까 급한 불 껐으니까 다음은 너야. 중국이랑 딱 찍어놓은 것이고, 지금 현재 후티 반군에게 지금 아직 미사일 쏘고 홍해에서 지나가는 그 선박에다 미사일 쏘고 그러거든요. 로켓 쏘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 GPS 정보를 누가 주냐면 중국이 주고 있어요. 그래요? 아직도 주고 있어요. 어허. 그래서 딱 걸렸죠. 너 중국 기다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이 노종된 것이다. 10월 7일 이후, 이전과 이후에 이 사람 완전히 다르다. 옛날에 친했어요, 중국이랑. 서로 기술 교류도 하고. 근데 10월 7일 이후에는 모든 안보 독트린이 다 바뀌었습니다. 10월 7일에 관계된 사람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이제 우리가 응기보복하겠다는 게 이스라엘 기조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저 얼마 전에도 우리 이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중국의 전기 자동차 이스라엘의 군부대 들어오지 말아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자, 이스라엘하고 중국하고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스라엘하고 제목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대만하고는 심쿵. 이스라엘하고 대만하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개념이 이거예요. 적과 동지 개념인데 국제 정치는 이제 거의 뭐 에이모랄 상태니까 정글의 법칙이니까 적의 적은 친구죠. 그러니까 대만은 중국의 주적이니까 이스라엘의 친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보니까 교류를 어느 정도 하는가 보니까 이거 꽤 많이 상당한 부분 교류가 진척이 됐는데, 지난 8월 16일 날 이스라엘 대만 의회 친선 위원장인 예시 아티드당 그 이스라엘 국회의원이 대만을 방문했어요. 공식 방문한 겁니다. 대만은 국가 인정을 아직 못 받았어요. 그래서 외교부들은 다 대표부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외교 공간에 딱 들어가지 않는데, 여기서 그 라이칭더 총통과 회동을 했습니다. 정상회담을 한 거예요, 의원 회장이. 그래서 회동에서 뭐라고 했냐면 양국은 반도체, ICT, 디지털 보안, 방산 분야에서 협력을 하자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중국 매체가 완전 그 좀 말 세게 하지 않습니까? 대만에 끼어들면 뭐 가루로 만들겠다. 이게 공식 성명으로 나올 정도인데 이스라엘은 신경 안 쓰고 그냥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뭐에 대한 보답인가? 지난 7월에도 비슷한 뉴스가 있었는데, 대만은 이스라엘 정착촌 개발 사업을 지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 정착촌에 대한 의료센터 건립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스라엘이 뭐 돈이 없어서 병을 못 짓습니까? 상징적인 거죠. 국제사회가 다 반대하는데 대만 나는 이스라엘 지원할 거야. 그래서 비판이 쇄도했어요, 대만에. 근데 지을 거야. 끝. 대꾸 안 해요. 그러니까 둘이는 엄청나게 강하게 지금 결속하고 교류하고 있다. 동맹 관계고,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대만하고 심쿵 정도가 아니라 거의 미국 이스라엘 동맹만큼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대만하고 가까워지게 된 데는 서로 뭔가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대만하고 통하는 게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인구 구성도 이제 소규모고, 그다음에 주변국이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정치 체계도 자유민주주의 공화주의 시스템이니까 비슷하고, 서구 문명의 어떤 동양의 대표자, 여기 중동의 대표자고, 경제적 역동성, 그러니까 하이텍 분야에서 또 교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이 시스템 반도체는 칩셋은 이제 대만이 잘 만들고, 이 소프트웨어 쪽은 뭐 이스라엘이 지구 1등이니까, 그러니까 교류하면 시너지 효과 나온 거고, 군사 전략도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국가 뭐 중동 아랍국에 둘러싸여 있고, 이스라엘은 뭐 대만은 이제 중국의 이제 그 위협에 있기 때문에 군사 전략이 똑같아요. 이스라엘은 선장 전략, 가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건들면 너네 다쳐, 이건 거죠. 대만은 고슴도치 전략이에요. 중국 네가 우리보다 세긴 하지만
날 건드리면 너네들은 허리 분절지 각오해. 이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지만 나 건들면 고슴도치를 확 말아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보게 할 것이야. 이거고 이스라엘 똑같아. 선인자. 나 보면 작잖아요. 지도에서는. 제공권 나 건드리면 너네 다 죽을 각오해라. 이게 이제 이런 전략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국의 이런 억지력은 첨단 기술과 과학 국방력을 결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이란은 빠개였지만 주로 공통의 거대 주적인 중국, 이란을 맞이한 게 벌써 한 20-30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또한 어떻게 보면 동병상련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지중해권을 뚫어서 이제 공급망을 이제 확충한다고 하는데 결국엔 최종 기착지가 어디냐면 대만이에요. 대만하고 교류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이 국제 봉쇄를 뚫을 수 있는 마지막 거점이 대만하고 이제 손을 잡는 겁니다. 동아지 저쪽에서. 그리고 이 모든 게 또 미국의 반중 전략 선상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과거에 이스라엘은 약간 반중하기 싫은데 동맹국 미국이 하니까 이제 따라왔는데 10월 7일 이후는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만이랑 같이 붙어서 해야겠다. 뭐 이런 게 지금 사정 변경이라고 현지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스라엘과 대만의 그 군사 협력이 이제 쟁점인 것 같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예. 군사 협력. 어떤 부분에서 서로 협력할 가능성이 큰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밀리터리 매체나 안보 매체를 보니까 최근에 이제 대만이 창궁,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스트롱보예요. 강한 활이라는 이제 그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개발했다고 시연을 딱 한 거예요. 근데 이 재원을 보니까 이 MD 체제의 핵심은 레이더거든요. 레이더 반경이 이스라엘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에로 2 그거랑 똑같고, 근데 그 전에 그 분석 기사를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가브리엘 MK1 설계를 기반으로 제작된 그 슝펑이라는 대한 미사일도 보고,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미사일 관련 기술은 협력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랑 대만이랑. 그리고 지난 이제 1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이 뭐 이란한테 약 한 3,900발, 한 4,000발 정도 미사일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방어망 시스템은 실전 경험을 마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런 건 없어요. 뭐 기술적으로 뭐 어디가 뛰어나네 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전 경험을 한 거는 이스라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만 입장에서는 이걸 이스라엘이랑 강력한 이제 군사 안보 교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중국의 이제 대만을 어떻게 이제 접수할 거냐. 전쟁 톤이 크게 두 파트입니다. 압도적인 전력으로 공군력으로 대만의 방공망을 부셔버린 다음에 상륙작전으로 이제 대만을 접수한다는 거예요. 두 파트로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러우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란이 싸구려 드론을 공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그걸 이제 어떻게 시험장으로 쓴 거죠. 대만을 먹으려면은 대만의 그 첨단 방공망을 파괴할 수 있는 게 싸구려 드론, 이란산, 사헤드. 방송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그 아이언돔이나 이런 요격 미사일이 굉장히 비싸요. 한 발에 5만 불. 5만 불, 6천만 원이. 드론은 몇백 불이고. 그러니까 몇백 불.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번에 이란이 한 4,000발 쐈다면 여기는 한 100만 발 쏠 수도 있고요. 중국은 막 대량 생산을 해버리니까. 소나기처럼 쏟아. 그러면 이거 경제성이 안 맞죠. 이거 그냥 파산하는 거죠. 가랭이 찢어지는데. 이런 전쟁 독트를 갖고 있는데 최근에 이스라엘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른바, 아이언빈을 실전 배치합니다. 아이언빈 레이저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드론전의 종결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돈으로 치면 MD 발사체가 수만 달러, 5만 불, 그 다음에 이건 수백만 원도 안 되는 거, 수십만 원도 안 되는 거, 이거보다 더 싼 게 아이언빔. 전기세. 그냥 컸다 하면 되고. 메시켈. 한 번 나갔는데 몇십 켈. 네, 1달러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몇백 원이죠. 예, 몇백 원. 몇백 원 가지고 이제 드론을 맞추는 거죠. 수만 발을 이제 방공망을 아직 제압하겠다는데 이게 지금 현재 중단거리까지가 됩니다. 와. 그래서 감독님도 아시죠? 아일리아트라고 이제 홍해 내려가면 에일라트. 거기에 이제 관광지 있고 거기 항만 시설이 있는데 여기다가 후티방공이 쏴요. 그러니까 에일라트 그 시장이 2개월 안에 이제 실전 배치한다고 그럽니다. 중단거리. 아이언빔 레이저를. 야. 그래서 이미 이제 요거보다 조금 소형 규모로 이제 헤즈볼라랑 붙을 때 드론을 몇 개 좀 때렸어요. 탄도미사일도 노력하고 레이저로. 근데 그것도 이제 이미 완성이 됐고, 이스라엘 그 방위산업 당국에 따르면 50년 안에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도 이제 다 아이언빔으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세만 있으면은 이제 아무리 수만 발이 날라와도 다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군사협력에 어떻게 대만이랑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다. 그러니까 정착촌에 병원 해도 국제사회가 나 도와줄 거 아니잖아, 대만. 근데 나는 이스라엘은 우리 도와줄 수 있어. 왜? 아이언빔이든 실전 거랑 결합이 되면은 이제 방공망을 못 들어요, 중공이. 아무리 상륙작전을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대만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이게 천생연분이다. 그 동아시아의 한 축을 딱 이게 만들어버린 거죠. 중동이랑 연결되는 걸.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의 대중 전략에 어떻게 보면 희소식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동맹 친구를 얻어서 격경사로 볼 수 있습니다. 아, 대만이 부러워요. 이런 거 보면.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이 좀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좀 심쿵해야 되는데, 이 아이언빔은 제가 듣기로는 전설의 무기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이제 앞으로 스타워즈가 되는 건데, 그렇죠. 요번에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 이란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아이언돔이 유격하지 않습니까? 미사일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서 폭발하지 않고 다치진 않지만 문제는 이게 하늘에서 요격이 되니까 그 잔해가 떨어져가지고 다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찰과. 네. 근데 이제 아이언빔을 쏘게 되면은 전에는 아이언돔하고 미사일하고 부딪히면서 두 개의 파편이 떨어지는데 이제는 아이언빔을 쏘게 되면 하나만 떨어지니까 그나마 조금 피해를 줄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 머리는 좋고 봐야 돼요. 천재, 천재. 그런데다가 뭐 돈이 안 되니까 완전 컴퓨터 게임 하는 것 같겠죠. 뭐 계속 쏴대면. 그러니까 AI로 다 잡아버리니까, 그냥 레이더로 잡아버리니까 그냥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처리되는 것이죠. 이 앞으로 이제 드론도 이제 끝났죠. 끝난 거예요. 네.